만찢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화책을 찍고 나온 것 같은 멋진 인물이라는 말인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에 딱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인인 것 빼고 완벽하다는 평을 받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인데요. 최근 진지하게 흘러나오는 한 소식 때문에 오타니 선수와 한국 프로야구 간판 스타 김하성이 한 팀에서 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이적설이 아니라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기정사실화된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이야기가 돌자 월드시리즈 반지를 수집하는 복수의 구단에서도 김하성을 콕 집어 영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도 하죠. 매번 한국 팬들로부터 그래도 타격이 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던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에서 다음 시즌 제대로 뛸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 뉴스라 더욱 반가운데요. 오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묵직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를 둘러싼 이적설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고 각 구단에서 지난해 회계 마감을 한 탓인지 김하성을 노린다는 언론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인데요. 김하성 선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소식들이 단 하나의 비주류 언론에서 썰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뤘다는 점인데요. 스포츠 비즈니스 전반을 빠르고 깊게 다루기로 유명한 매체 디 애슬레틱은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과 겹치는 선수를 새롭게 보강하며 김하성 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파드레스는 유격수 산더르 보아르츠를 데려와 내야수 자원이 넘친다. 보스턴 레드삭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전 유격수를 빼앗긴 팀들에게 김하성은 매력적인 선수다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이 직접 나선 인터뷰에서 다른 구단이 김하성의 트레이드를 문의했다. 유연한 선수단 운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공언하며 이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점을 보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김하성이 어떤 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망에 오른 팀 중 꽤나 가능성이 높은 팀은 두 곳입니다.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와 LA 에인절스인데요. 언론에서 조금 더 밀고 있는 팀은 바로 보스턴입니다. NBC 스포츠는 새해 첫날부터 아예 김하성 특집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하성이 보스턴에 잘 어울릴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김하성이 보스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비용 부담이 적은 내야수로 이루수 트레버 스토리와 짝을 이룰 탄탄한 자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영입을 종용하기도 했죠. 특히 보스턴은 부상 전력이 많은 강속구 투수 크리스 세일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았는데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최고로 멋진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물론 샌디에이고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스타성이 뛰어난 데다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동료 선수들과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는 일종의 마스코트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를 보유하고 있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김하성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각 구단들이 자신들의 선수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계 팀장을 불러들여 영입 여유 자금을 확인하게 만드는 데는 확실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비 실력 등 영역 측면의 강점도 있지만 팬으로서 다소 아쉬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약 조건 때문인데요. 메이저리그 2년차에 불과한 선수임에도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오를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수비 실력을 갖췄지만 2025년까지의 계약에 대해 연봉은 7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확실히 이제 김하성이 꾸준한 자기 증명으로 재계약 시에 협상을 잘해야 하는 부분이죠. 프로는 결국 연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길 바라고요. 여전히 많은 팬들이 지적하는 타격 또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수준으로 처참한 타격 실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그의 타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 김하성 선수는 150경기 타율 2할 5푼 1리, 11홈런 59타점 12도루로 리그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투수 친화적인 세계 고장인 다저 스타디움, 페코파크, 오라클파크가 있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치렀음에도 준수한 수준의 성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에 간다면 똑같은 경기력으로 대입했을 때 훨씬 멋진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 때문에 보스턴행을 점치는 호사가들이 넘쳐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참 재밌습니다. 실제로 당장 김하성이 보스턴만 가더라도 지금의 홈런 개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통계 기록이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김하성이 생산한 타구 상당수가 보스턴의 홈구장인 페네이파크 기준으로는 담작을 훌쩍 넘기는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발사각 30도 이상 타구로만 제한해서 카운트한다 해도 17개에 달합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홈으로 쓴다면 20홈런까지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기도 하죠. 더군다나 보스턴이 속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타자에게 친화적인 구장이 많은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또 팬사이디드 등 일부 언론은 LA 에인절스 행을 강하게 점치기도 합니다. 역시 새해 마지막 기사에서 김하성을 특집으로 다룬 김하성이 LA 에인절스의 현실적인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통해 구체적인 기록을 오목조목 짚어가며 영입시 이점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영입시장은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보스턴 레드삭스와 LA 에인절스 사이에서 치열한 영입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죠. 기자는 말합니다. 김하성은 LA 에인절스가 찾는 바로 그 인재라고 말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스턴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모든 구단이 굼침을 흘리는 경기력 때문인데요. 기자는 아예 적나라한 단어로 김하성을 탐냅니다. 김하성은 2022년에 정말 좋은 선수로 밝혀졌다. 그는 수비지표 OAA에서도 메이저리그 그 어떤 야수보다도 아웃을 잡아낸 비율이 높다. 상위 5%에 달하는 것이다. 즉 김하성은 타석에서도 평균 이상의 선수였고 수비적으로는 엘리트 선수였다. 에인절스는 마땅한 유격수가 없기 때문에 김하성을 영입해 한 시즌을 든든히 치러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LA 에인절스가 김하성을 데려올 만큼 멋진 팀인지 모르겠다는 겸손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김하성은 타격에서나 수비에서나 팀 전체를 모두 업그레이드 시켜줄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팀에 정말 잘 어울릴 것이다. 오히려 유일한 문제는 에인절스가 김하성의 야망에 걸맞은 팀이 맞는지다. 오탄이라는 걸출한 동양인 선수가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오랜 역사의 탑티어 구단과 경쟁하기에는 다소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쯤 되니 저는 김하성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뛰는 축구대표팀 김민재 선수와 전화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김민재는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한 것은 물론이고 멋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값을 수백 배나 띄워왔거든요. 김하성 역시 이제 계속 겸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김하성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KBO 리그에서도 처음부터 탑티어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차츰 리그에 적응을 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성장해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 시즌인 2020년에는 끝내 30홈런 고지를 밟기도 했거든요. 미국 현지 언론들이 3년차 김하성에 기대하는 것도 괜한 것은 아니죠. 잠재력의 사나이 김하성이 부디 정당한 자신의 몸값을 받으며 더욱 멋지게 행복 야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